근본 없는 입양아는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들여요. 윤서양 정말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우리 가문의 체면도 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으니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입양아를 반대하는 예비 시모의 정체.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늦겨울 오후 경기도의 오래된 재래시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시장 특유의 따뜻한 정겨움은 변하지 않았죠. 정화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채소가게 진열대를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추를 정리하는 모습에서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세월이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배추가 정말 싱싱하네. 윤서가 깔끔한 코트를 입고도 시장 바닥을 능숙하게 걸으며 다가왔습니다. 34세의 딸은 엄마를 닮아 정이 많았고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틈틈이 엄마를 도우러 왔죠. 그래, 새벽에 직접 가서 골라온 거야. 우리 윤서가 좋아하는 거 알고. 정화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 무시받지 않게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떠올랐어요. 윤서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정화에게 입양되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모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정화는 윤서를 친딸보다도 더 아껴 키웠고 윤서 역시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깊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드디어 상견례야. 떨려. 윤서가 반찬거리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 정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의 결혼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벅찼죠. 그 청년이 우리 윤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혁이 엄마가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괜찮을까? 윤서의 표정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까다로워봤자지 뭐. 우리 윤서만한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 정화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착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잖아. 자신감 가져. 윤서는 엄마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상대방 가족이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엄마, 혹시 상견례 때 내가 입양하라는 걸 말해야 할까?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입양은 창피한 게 아니야. 차라리 처음부터 떳떳하게 밝히는 게 나아. 그걸로 걸고 넘어지는 집안이라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시장의 정겨운 소음 속에서 모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 내가 지켜줄 거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윤서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시장 풍경 속에서 정화와 윤서는 상견례를 앞둔 설렘과 걱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곧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클지를. 토요일 저녁 도심의 한정식 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별실 안에는 넓은 창 너머로 겨울밤의 도시 불빛이 은은하게 번져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고급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국악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식당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평상시라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윤서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정화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윤서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엄마는 언제 오시지?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바닥에는 긴장 때문에 땀이 맺혔고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준혁이 어머니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62세의 미숙은 값비싼 정장을 단아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목과 손목에는 고급 주얼리가 은은하게 빛났고 얼굴에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뒤따라 준혁도 들어와 인사를 나누었죠. 미숙의 첫인상은 까다로워 보였지만 교양 있는 부인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이 엄마예요.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잠시 화장실에 가셨어요. 윤서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려 했지만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앉아요. 미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서 씨는 어느 대학교를 나왔나요? 미숙이 물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학창 시절에 성적이 우수했겠네요. 미숙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네,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학금? 집안 형편이 어려웠나요?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미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어머니가 미리 당부한 대로 솔직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입양해서 키워주신 입양아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양이라고?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 방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3살 때 보육원에서 어머니를 만나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셨습니다. 윤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숙은 잠시 윤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과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본 없는 입양아는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서는 고개를 푹 숙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혁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미숙은 단호했어요. 아니다, 준혁아. 이런 건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해. 우리 같은 집안에서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로 받을 수는 없어.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데. 미숙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단호했습니다. 미숙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 결혼으로 내 과거까지 들키는 건 아닐까? 절대 그런 빌미를 줄 순 없어. 보육원 출신이라니. 나와 똑같잖아.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그런 과거를 가졌다는 걸 누가 알겠어. 하지만 그런 속마음은 철저히 감춘 채 겉으로는 집안 체면을 내세웠어요. 윤서양, 정말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우리 가문의 체면도 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으니. 미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양하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였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정아가 복도를 걸어오다가 별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근본 없는 입양아는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들여요. 정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가 윤서를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바깥에 노란 조명이 번져 들어오며 정화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방금 들은 말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정화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멎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뵙게 되다니. 미숙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윤서와 준혁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사이지? 하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을 느꼈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기억난 듯 미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실망감도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들이 아시는 사이세요? 준혁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어요. 정화는 미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던 8살의 작고 여린 미숙이 자신의 품에서 밥을 먹고 울음을 그치던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였습니다. 미숙이, 정말 미숙이구나. 정화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이제 아들까지 둔 어머니가 되고. 미숙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속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마 여기서 다시 마주칠 줄이야. 이 사람은 내 과거를 다 아는 유일한 사람인데 방금 내가 한 말을 다 들었을 거야. 어떡하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잠깐, 그럼 어머니들이 예전에 아시던 사이라는 거예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으며 미숙을 바라봤어요. 그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40년 전에 만났거든.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정화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자신이 한 말들을 상기했습니다. 근본 없는 입양아는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들인다.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그 모든 말들이요. 미숙아, 앉아. 정화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보육원에서 울고 있던 자신을 달래주던 정화의 따뜻한 손길,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다 주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그 사랑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정화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방금 근본 없는 입양아라고 했니? 그 말이 떨어지자 미숙은 더욱 작아졌어요.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서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와 준혁 어머니가 옛날에 알던 사이이고 뭔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엄마, 준혁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화는 미숙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이는 내가 보육원에서 돌봐준 아이야. 8살 때부터 18살까지 10년 동안 내 손으로 키웠지.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서와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준혁 어머니께서도
윤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미숙이도 보육원 출신이야. 정화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한테 근본 없다고 하는구나.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가,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려 했던 출신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 몰랐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은인 앞에서 같은 처지의 아이를 모독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화는 미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실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 뒤섞였습니다. 40년 전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화는 자리에 앉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40년 전 그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83년이었지. 정화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24살 때였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첫 직장을 잡았던 그때 말이야.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폭로될 줄 몰랐습니다. 윤서와 준혁은 숨을 죽이며 정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어. 시설도 낡고 아이들도 많아서 선생님들이 항상 부족했지. 그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정화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첫날 담벼락 모서리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봤어. 그게 바로 미숙이었지. 미숙의 어깨가 더욱 떨렸어요.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정화가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아이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가 된 거였어. 겨우 8살인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화가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어. 그냥 구석에서 계속 울기만 했지.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준혁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거만했던 사람이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했지. 울지 마, 미숙아. 밥 먹자. 그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어. 정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때부터 내가 매일 보육원에 가서 미숙이를 돌봤지. 미숙은 기억했어요. 정화의 따뜻한 손길을, 자신만을 위해 가져다 준 따뜻한 밥을, 밤늦게까지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를요. 죄책감이 밀려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이었어. 미숙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눈에 밟혀서 미숙이 때문에 보육원을 매일 갈 수밖에 없었지. 생일마다 케이크 사다 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정화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이야. 그럼 엄마도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는 거네요? 준혁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자네 엄마도 윤서랑 똑같은 처지였어.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지. 정화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마도 같은 처지였으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보듬으셨어야죠. 미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보육원 앞에는 큰 목련나무가 있었어. 봄이면 하얀 꽃이 아름답게 피었지. 미숙이랑 그 나무 아래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정화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미숙이가 웃는 모습이 꽃보다 예뻤어. 그때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왜 그랬니 미숙아? 정화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같은 처지의 아이를 모독했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미숙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숙이가 보육원을 나간 뒤에는 연락이 끊어졌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지.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정화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준혁 어머니가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준혁이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으면서 왜 윤서를 그렇게 대했어요? 미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정화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때 그 순수하고 착했던 미숙이는 어디 가고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40년 전의 따뜻한 추억과 현재의 차가운 현실이 대비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정화는 미숙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그때 널 사랑으로 키웠는데 네가 그 사랑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구나.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집은 고급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어요.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명화들이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공허한 느낌이 감돌았어요. 미숙은 밤늦은 시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낮게 켜놓은 거실은 은은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후, 미숙이 깊은 한숨을 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완벽한 가정을 연출한 액자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사진, 준혁이 어릴 때 가족 사진, 각종 행사와 여행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지만 그 속에 미숙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후 겪었던 수많은 차별과 모욕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였지.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면서 한 말이 미숙아, 너는 집안 배경이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야 해. 다른 애들처럼 부모 찬스는 기대하지 마. 그때의 굴욕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혼담이 깨졌을 때, 25살 때였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는데 상대방 부모가 미숙의 출신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나? 혈통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받을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사랑하던 사람마저 부모 말에 따라 등을 돌렸을 때의 배신감.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혼담도 마찬가지였고 모두 출신 때문에 깨졌습니다. 미숙은 와인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때의 분노와 절망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행히 현재의 남편을 만날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과 그 집안은 출신이나 가문보다는 사람 자체가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유일한 집안이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미숙이가 좋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말해준 사람들이었죠. 결혼 후에는 그런 따뜻한 가족 덕분에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혼담이 깨졌던 그 수모. 다신 겪고 싶지 않아. 미숙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나 같은 힘든 과거를 겪지 않으려면 며느리는 더 깨끗해야 해. 더 완벽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입양아를 며느리로 들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의심할 거야. 혹시 나도 그런 과거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미숙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당했던 편견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어. 정화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그때 정화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그때 널 사랑으로 키웠는데 네가 그 사랑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구나. 미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몰라. 보육원 출신이라는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미숙은 다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알코올 때문인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나처럼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미숙이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분명히 언젠가는 상처받게 될 거야. 입양하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어요. 나는 준혁이를 보호한 거야.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미리 막은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합리화해도 마음속 깊은 곳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화의 실망한 눈빛, 윤서의 상처받은 표정, 그리고 자신이 배신한 과거의 사랑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숙은 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한편 윤서와 준혁의 관계는 그날 이후 조금 어색해졌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어머니와 맞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엄마를 좀 설득해 볼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윤서도 준혁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있었죠. 정화는 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행동하는 윤서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계절은 바뀌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숙의 부동산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숙은 고급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이런 일이. 미숙이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문제는 주요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미숙의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사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데? 대성건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성건설까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성건설은 미숙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대성건설 측에서는 다른 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가 어디인데? JM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직원 중에 박윤서라는 사람이 주요 담당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윤서? 네, 아시는 분이세요? 미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나가봐야겠어. 혼자 있게 해줘. 직원이 나간 후 미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자신이 거절했던 그 윤서가 이제 자신의 사업 생명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미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윤서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윤서가 근무하는 회사 로비에 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얇은 재킷을 여민 채
주변 눈치를 살피며 들어서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미숙은 윤서가 나타나자 급하게 일어났어요.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준혁 어머니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윤서야, 혹시 잠깐 시간 될까? 아, 네,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윤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응. 준혁이는 모르고. 사실 윤서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 윤서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탁이요? 주변 사원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혹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니까 좀. 아, 네. 그럼 1층 카페로 가실까요?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은 후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윤서야, 사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대성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대성건설이요? 윤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근데 그게 저희 회사와 무슨 상관이? 너희 회사가 대성건설과 새로 계약을 맺는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란다. 그제야 윤서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군요. 윤서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그런 말을 한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 윤서는 잠시 말없이 미숙을 바라봤어요. 그때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하시죠? 윤서야, 근본 없는 입양아라고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고 하셨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입양아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셨네요? 윤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윤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리석으셨다고요? 저한테 상처 준 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편견이었잖아요. 미숙은 눈물이 맺혔어요. 맞아.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윤서야,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나도 사실은.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서는 미숙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준혁의 어머니였고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도 준혁이 때문에 이런 일로 어머니와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정말 미안해, 윤서야. 그리고 사업적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차원에서 결정되는 거라서. 그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윤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미숙은 그 말에도 희망을 느꼈어요. 적어도 듣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래, 고맙다 윤서야. 정말 고마워. 며칠 후 JM 파트너스 회의실에서는 대성건설과의 최종 계약 미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와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회의실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료를 정리하며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미숙과의 만남 이후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프로답게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숙의 절박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윤서야, 대성건설 측에서 도착했다. 동료가 알려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며 대답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화가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윤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미안해, 윤서야. 중요한 미팅 중인 걸 알지만 엄마도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화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성건설 관계자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정화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혹시 윤서 씨와 무슨 관계이신지 대성건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윤서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어요. 정화는 회의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정화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20대 초반의 정화와 어린 소녀가 보육원 앞 목련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 사진을 보시죠. 정화가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놓으며 말했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사진을 바라봤어요. 윤서도 처음 보는 사진이라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진은 40년 전에 찍은 거예요. 이때 저는 24살이었고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화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오늘 미팅과 무슨 관계가? 대성건설 팀장이 의아해했어요. 이 사진 속의 어린 소녀가 바로 박미숙 씨예요. 정화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미숙은 대성건설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부동산 업체 사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박미숙 씨요? 그 유명한 부동산 사장 말씀이세요? 한 참석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맞아요. 미숙이는 8살 때부터 18살까지 제가 보육원에서 돌봐준 아이예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그 아이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상견례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되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재회하게 됐어요. 저의 딸 윤서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에요. 정화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미숙이가 한 말은 정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근본 없는 입양아는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도 보육원에서 자랐으면서 같은 처지의 아이를 그렇게 대하다니 저도 충격이었어요. 정화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대성건설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정화가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단순히 복수나 안갚음이 아니라 미숙이 자신의 뿌리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미숙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선생님, 제발. 미숙이 정화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숙아. 정화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한때 당당했던 사업가가 자신의 과거와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 미숙아. 정화가 부드럽게 말하며 미숙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제라도 네가 반성하고 돌아온 게 고맙다. 미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계속 울었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숙은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미숙은 대성건설 관계자들과 윤서, 그리고 정화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미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윤서에게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를 모독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정화 선생님께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포용을 모두 저버렸어요. 정화는 미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실망감도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돌아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입양 가정이나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대성건설 팀장이 말했어요. 미숙 사장님의 진심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JM 파트너스와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그건 당연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계약을 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신뢰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숙은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했고 준혁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윤서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준혁의 진실한 마음과 미숙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윤서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과거가 있는 줄 몰랐어. 준혁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오히려 어머니께서 용기 내어 변화하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윤서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미숙과 윤서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고 정화와 미숙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완연한 봄날 정화와 윤서는 오랜만에 시장의 채소가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시장 안까지 비쳐들어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웠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윤서가 어머니 옆에 앉아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정화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미숙이도 많이 변했고 너도 행복해하니까. 준혁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요즘은 보육원에 후원도 하시고 입양 가정 돕는 일에도 참여하신다고 하더라. 그래, 정말 다행이다. 정화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때 미숙이 손수 만든 반찬통을 들고 나타났어요. 예전에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수줍어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서도 잘 있었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 미숙아. 어서 와. 정화가 반갑게 맞았어요. 집에서 김치랑 밑반찬 좀 만들었는데. 미숙이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고생했겠네. 고마워, 미숙아. 정화가 반찬통을 받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시장 안의 작은 국밥집에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미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됐어, 미숙아. 이제 앞만 보자. 정화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윤서도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고마워, 윤서야. 정말 고마워. 미숙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시장 안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이 되어 흐르는 가운데 세 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상처는 남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는다. 사랑이 그렇듯이 40년 전 보육원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사실 준혁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윤서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그런데? 정화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윤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다시 정해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선생님 일정에 맞춰서 정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윤서가 마음을 열었구나. 정화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날짜는 윤서랑 준혁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뭐. 윤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다음 달 말쯤 어때요? 날씨도 좋고. 좋아. 그럼 다음 달 말로 정하자. 정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윤서도 미숙도 함께 웃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봄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봄 기운과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편견을 만들고 그 편견이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악순환을 끊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치유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